283회 오늘은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소진 저자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 온라인 상에서 저희 페이스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PPT 띄워주세요. 네, PPT. 네. 일단 저희 MC를 진행할 사람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영업을 하고 있고요. 날돈, 플라잉 피그, 안철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 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이스토리에서 CS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성에는 IT, 한성에는 경영을 든 통섭 에반젤리스트 서희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원래는 고 PD께서 늘 MC를 같이 하셨는데 지금 세부에 가 있어요.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반바지 촬영으로 지금 온라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MC 잘못하면 중간에 코멘트를 다신다고 하셔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온라인 관련돼가지고 코멘트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의 저자 김소진 저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쁘시죠? 예. 네. 저희 MC들도 오늘 신경을 많이 썼는데 목걸이 네, 탐나죠. 네. 부풀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전 미팅을 했는데 오늘의 컨셉은 섹시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자, 먼저 저자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저자님은 지금 제니 휴먼 리소스 대표로 계시고요. 보시면 페이스 유니버시티, 페이스 맞나요? 네네. 네, 페이스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 출신이시고 또 휴먼 리소스 관련된 석사를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쳤고요. 현재 KBS 원 라디오의 성공일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월요일날 제가 애청하고 있죠. 네. 9시 20분에 성공한 사람들의 디테일 코너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 헤드헌터, 또 개인 커리어를 설계하고 또 개발해 주시는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14년째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먼저 저자님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자님, 저희가 금요일 날 사전 미팅을 할 때 저자님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원래는 학생 때 피아노를 전공하셨대요. HR하고 전혀 상관없고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또 중간에는 사진, 또 그 다음에 패션, 이런 걸 전공하신 다음에 이제 HR을 전공하시게 됐다는데,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는 좀 여성스럽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예고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레슨을 멀리까지 교수님한테 이제 다니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레슨을 다녀오던 와중에 내가 지금 피아노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문득 중학교 2학년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집에까지 오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피아노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고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이 멀리까지 왜 다니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상가 수첩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했죠. 어디다 전화를 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피아노 중고 삽니다라는 데에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지금 빨리 와서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 10년 동안 한 걸? 네. 와.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했던 피아노를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는 피아노가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가 이 정도로 하기 싫었다라고 한다면 그만두어라 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화를 안 내셨어요? 네, 전혀 화를 안 내시고 맞았을 것 정말 같은데. 말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지만 피아노를 팜으로써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하기 싫었는지를 정말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안 되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 칭찬 받으셨어요? 네, 그냥 말로는 어쨌든 뭐 잘했다. 그렇게 첫인상 하기 좋아하는데 싫은 거를 강하시네요. 너무 당돌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예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뭘 할 거냐. 일단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갔고 또 뭘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계속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너무너무 멋있는 선배님을 만난 거예요. 남자. 남자. 저는 남자 그런 분은 나오나요?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거의 뭐 차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걸 탁 타고 이렇게 타는 거요? 다니면서, 예. 아. 거의 그런 뭐 몇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오토바이에 카메라 가방을 탁 메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막 흑백 카메라로 막 찍고 이거 어떠냐고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할 건 저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또 한 게 뭐냐. 막 사주를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어디 온라인에서 사주풀이를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 생년월일을 넣고 딱 보니까 나는 예술가의 그런 타입의 그런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피아노보다는 역동적으로 얘가 활발하고 이러니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걸 프린트를 해서 어머니를 보여드렸죠.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을 이제 그때부터 전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또 교수님도 뭐 이제 어레인지 해주시고 암실도 만들고 막 이제 레슨 또 열심히 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또 사진에 굉장히 재능이 있대요. 네, 그래서 남들이요? 뭐 또- 아니면 본인이? 아니 교수님께서 네. 그 타고난 감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전문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필기 시험을 다 보고 그다음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저희가 필기 시험 이제 실기 시험 보러 내려갔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몇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죠. 사진학과요? 네.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 후기가 있었을 때고 네, 전문대학이 있는데 전기에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정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되셨네. 네, 나이가 굉장히 네. 그 아시는 선생님도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홍쌤 진행 욕심 있으시네요. 몇천 명의 남자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오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 번도 샤워도 안 한 것 같은 예술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기시험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쟤네들은 다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과연 졸업하고 나면 뭘 할까? 근데 나는 4년 이거 졸업하면 뭐 하지? 라고 그때 제가 처음 질문을 해본 것 같아요.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더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실기 시험을 보러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야, 나 이거 졸업하면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번 맞으셨군요. 또 네. 계기를. 네, 네. 그러면서 뭐 코닥 대리점 같은 거 해야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다 코닥 대리점을 하거나 도대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다. 내 차례가 아직 좀 남았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몇천 명의 아이들을 두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왔니? 저 시험 안 봤습니다. 대학 입시인데요. 네, 그냥 필기 시험 다 보고 실기만 보면 되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 성격이 되게 좋으시다.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는 거기 안성 캠퍼스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말을 안 거셨던 것 같아요. 어. 그때 너무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쟤는 보통 애가 아니다. 네. 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라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포기하셨던 상태인 것 같았어요. 거기서 바로 그럼 HR을 하시게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중간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시험은 안 봤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느 날 외출을 하려고 옷장문을 딱 여는데 옷이 너무너무 빡빡히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지금도 옷을 여전히 좋아하긴 하지만 옷장에 옷이 빠듯하게 있는 모습 보면 나 옷 정말 좋아하는데 패션을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 옷장을 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패션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피아노에서 사진에서 반응이 네, 패션으로 이제는 패션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다. 이제서야 옷장을 봐라. 내가 얼마나 옷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각이 있지 않냐. 평생 하라 그래도 난 이거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가 되고 싶니? 나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나에 나는 의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패션의 본고장인 뉴욕으로 나는 가야 된다. 뉴욕이요. 그렇죠. 맞아. 파슨스? 네, 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 패션 하시는 분들은 완전 드림 스쿨이죠. 파슨스에서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설득하면서 거기는 몇 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뭐 디자인 학원도 다녀가고 뭐 수료증도 받아오라고 그러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라고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 다음에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뉴욕 파슨스 패션 스쿨 앞에 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도착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꿈꾸던 학교가 아닌 거죠. 아. 또 아니야? 네,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 생각했던 학교는 정말 여기는 뭐 말도 못하게 정말 그림 같은 학교여야 네. 되는데 덩그라니 뭐 건물 하나 뭐 길거리에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몇 층짜리 단층 건물이 있고 그런데 한국 애들도 너무 많고 여기는 미국인데 한국 교수님이 한국어로 뭐 수업을 하시고 거기다가 뭐 전부 남자애들이 너도 패션 하러 왔니?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꾸던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그때는 안성에 왔었는데 이번엔 뉴욕에 가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패션에 막 미친 아이들 같은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각오를 몇 년 동안 이번엔 다지고 왔지만 저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하고 싸워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 이름을 걸고 뭔가 디자인을 하기가 어떨까라는 질문을 또 그 파슨스 대문 앞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남자애들이 얘기했던 거 너도 패션 하러 왔니? 이런 표정과 이 말투에 성질이 확 나면서 그럼 너네는 뭐 하는데? 우리야 비즈니스 하러 왔지? 딱 거만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비즈니스? 그게 바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날로 전공이 또 비즈니스로 바뀌게 됐어요. 야, 네 번째예요 벌써. 네 번째.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많은 남자애들이 이 뉴욕이란 땅에 비즈니스를 하러 와 있고 수많은 99%의 여자들은 패션을 하러 와 있다는 거예요. 난 근데 그 99%의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들과 경쟁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걔네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뭐 내가 식당을 하든 경영을 하든 패션을 하든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다. 기본이니까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바로 이제 비즈니스 스쿨로 오케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게요.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세요. 네. 진짜 순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고 왜 그 결단력이 그 문 앞에서 나타나는지는 잘 그러면 모르지만 조금만 더 일찍 아무튼 나타났으면 대단한 참 결단력의 좋았을 소유자신 것 텐데요. 같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스쿨 가셔갖고 네. 바로 HR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 HR 쪽 경력이 굉장히 있으시던데. 네, 그 사실은 학부에서 경영학을 들으면서 필수 과목이었죠. 이제 휴먼 리소스, HR이라는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HR 뭐 사람에 대한 학문을 공부한다는 거 제가 기껏 해봐야 그때는 뭐 어카운팅, 뭐 파이낸스,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봤지만 HR을 뭘 공부를 할 게 있지? 이러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서 얼른 알아봤죠. 한국에 HR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냐.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뭐 한 7년 전 정도 됐는데 없으신 거예요. 누가 HR을 돈 주고 공부하냐. 그때만 당시에도. 가서 인사팀 이런 데는 제일 나중에 발령받으면 억지로 가는 데가 인사팀이다. 다 뭐 회계팀이나 재무팀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때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막 인적 자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막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게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이걸 공부하고 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몇 년도쯤이었어요? 그게 17년 전이요. 17년 전이요? 네. 아무도 우리나라에 그 HR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정말 한국 학생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냐 했더니 미국에도 학교가 몇 개 없더라고요. 17년 전에 대학생이셨대요. 유치원생 아니셨어요? 그래서 17년 전에 이제 HR로 네. 석사 과정을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네. 이제 그 저자님이 이제 파란만장. HR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책 제목이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로 너무 좀 매력적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봤을 때 느끼는 네. 그런 게. 왠지 이 책을 읽으면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성공하는 남자잖아요. 네.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 네. 여자는 아니야? 남자들에게만 되나요? 남자들에게만? 네, 사실은 이게 뭐 남자의 디테일이라고 했긴 했지만 제가 그 십몇 년 동안 HR 하면서 만났을 때는 요즘은 여자 임원들도 많고 CEO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만 해도 전부 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디테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사실 중간에 이제 내용들 보시면 꼭 남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하세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제 일이 헤드헌팅이라는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의 커리어를 이제 상담해야 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전부 아주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데 한 십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제 욕망이 생긴 거죠. 왜 나는 맨날 1대1만 해야 돼 이러면서 1대 다를 만나고 싶고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책을 쓰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한테 내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쓰게 됐어요. 저희도 책을 쓰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마음을 먹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완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바쁘시다 나중에 노하우는 좁으셔가지고. 나중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저도 그 책을 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출판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막연하게 저 책 쓰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막 그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주변에 얘기했죠. 저 책 쓰고 싶어요. 저 책 쓰고 싶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뚱딴지 같지 않아? 웬 갑자기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래? 내가 아는 분 소개해줄게. 그러면서 출판사분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정말 알게 됐어요. 그러고 만나갖고 제 얘기하고 어떤 주제가 좋을까? 뭐 네가 왜 책을 쓰고 싶니? 이런 얘기를 서로 같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책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전자책으로 먼저 이제 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오, 네. 종이책까지 8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여러분도 많이 보시게 된 서점에 가면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성공의 인플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굉장히 진짜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보통의 그 성공에 관련된 책과 차별성이 있다면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네, 짚어주시나요? 어차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제일 차별화된 거는요. 사이즈가 작아요. 네, 좋아, 다른 좋아. 책들은 그래, 자기 개발서는 딱 200 몇 페이지, 300 몇 네. 페이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고 작은 사이즈로 제가 샘플까지 드렸어요. 양장본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태블릿 PC 사이즈인데요. 네. 네,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읽고 성공하는 남자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달라는 이제 요청을 했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이었고 내용은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관련된 분들의 책들도 보고 이런 비슷한 서적들을 한 100권 이상 좀 봤어요. 그래도 봤더니 내용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뭐 차이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책을 내시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교과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감히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공통적으로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례 위주로 전부 다 이제 보여드렸고요. 충분히 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례만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나 이제 이런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챕터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연락처에 관련된 사례가 나와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일 좋았다고 이제 하시는 파트예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저희가 강의나 강연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저희가 다 해보라고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휴대폰 저장할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어떻게 전화 네. 받으시면 네. 혹시 뭐 누구시죠? 뭐 이런 전화 뭐 대답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많이 받아봐요. 누구세요? 네. 뭐 누구세요? 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전화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하면 너무 오랜만이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뭐 키우는 강아지가 뭐 예를 들어 뽀삐면은 뽀삐는 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친밀하죠. 저 사람이 네.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 뽀삐까지 기억하고 있나? 뭐 이런 숟가락 생각이 깨서도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 뽀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정말 디테일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천재가 아니면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 멘사 멤버가 또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아니시죠? 네. 멘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휴대폰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 휴대폰이나 여기 성공하시는 분들의 휴대폰 속에는 굉장히 길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나이, 성별, 사는 곳, 뭐 기타 특징 뭐 다 정해두는 거예요. 아기 이름까지, 뭐 생일까지 그렇게 정해놓고 전화 오면 괜히 이제 그거 갖고 아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제 그러면 휴대폰 전화가 울리면 그런 디테일한 뜨나요? 거 뜨는 거예요, 길게 이게? 뜨는 거죠. 길게. 이게 네. 휴대폰 앞에? 네, 그러니까 이름 저장해 빨리 두는 데다가 바꿔야겠는데. 그렇게 네. 화면이 커야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화장품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강대범, C사, 전략팀장, 42세, 싱글, 미남 뭐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외우신 건데요, 이건?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이제 그 뭐 대표님 워낙 바쁘시고 사람 많이 만나시고 다 못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전화가 딱 안 돼 강 팀장한테 전화 오면 이러는 거죠. 자네 아직도 싱글이야? 올해 좋은 소식 없니? 그러면서 야 너 너무 잘생겨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분이 내가 싱글이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하죠. 그래서 그런 작은 디테일인데 우리가 챙기는 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 큰 거가 아니고 항상 사람들은 작은 거에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 네, 그런 디테일을 좀 키우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우리가 상대를 기억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언제 그 디테일하게 쓰지?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네. 그분들 만난 다음부터 네. 한 분 한 분씩 이제 예전 한 것까지는 분씩. 아니더라도 네, 이제 네, 새로 네. 만나시는 분들은 네. 전부 그렇게 사실 저장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뭐 그거 잘 기억 못하고 명함을 예전 걸 막 뒤져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낫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또 네.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오늘 그 북토크 끝나시고 핸드폰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이분들은 좀 세밀하게 좀 적어놓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그 사람이 전화가 딱 왔을 때 디테일한 내용을 딱 설명을 해주면 친밀하게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인 디테일하네요.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데요. 뭐 여성도 남성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남녀 아직도 관계를 싱글이야, 떠나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인 거 말고. 아직도 네. 커플이야? 그거 좋다. 아직도 커플이야. 그거 좋다. 근데 이런 좀 디테일한 걸 기억해주는 네. 그런 면이 알겠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통 이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그 상사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얘기가 한 80% 차지하고 나는 별로 말도 안 했는데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가 성공한 남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책에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 익숙하니까 나와 있는데 많이 듣고 네. 적게 말하는 네, 좋은 네.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물들로 하면은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MC들이 아니라 뭐 이금희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예.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저 그냥 그 게스트가 얘기를 할 수 있게 편안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속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주시고 그렇죠. 청중들 고개 끄덕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듣고 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눈빛을 보내는 거죠. 내가 너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다라고 계속 끄덕거려주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한 거밖에 없거든요. 자신이 얘기를 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말을 잘하는 건 정말 뭐 우리가 항상 나오는 거지만 경청이지만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공감하고 끄덕거려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이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강성한 분들. 남의 얘기보다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신 분도 사실 또 있어요. 네. 그죠? 예전 스타일. 네. 예전 스타일. 요즘은 소통과 공감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CEO들부터가 그런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이랬다 그러면 요즘은 뭐 직원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의견을 그래도 수렴하려고 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자세들로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네. 긍정적이고 듣는 리더 네. 이런 사람들이 네, 좀 네. 필요하겠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타일. 스타일. 바로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진짜. 정말. 이 정도 스타일이면 성공하겠는데 진짜. 성공한 분들이죠. 네, 이미 이거 하여튼 성공한 사례고요. 분들이죠. 사례고. 사례고. 네, 사례고. 진짜 사례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자님 보시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 이제 성공과 관련돼서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일단 외모와 또 스타일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잘생겼다, 예쁘다 이거 말고 스타일이 좋다 하고는 또 좀 그렇죠, 약간 그렇죠. 다를 것 같은데 디테일하다. 그냥 외모라고 하지 왜 스타일 이게 써 있어 여기에. 그렇군요. 네, 그러셨어요. 부부에서도 말씀을 좀. 네. 네. 사실은 뭐 예전에는 외모나 스타일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만 잘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뭐 꽃미남도 생기고 뭐 중년에 무슨 멋쟁이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업의 면접을 볼 때나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사실 보고 그리고 왜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 이제 하고 싶어하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면접 때문에 성형도 하고 맞아요. 그런다고 네, 그쵸. 그게 굉장히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면접 볼 때 뭐 눈, 코, 입이 예쁜 사람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모를 본다는 거는 면접을 볼 때 외모를 본다는 거는 그냥 좀 깨끗한 피부, 그리고 이제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이제 좋은 인상, 밝은 인상.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표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마일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열정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외모 같으면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스타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 회사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나는 뭐 너무 촌스러워. 나는 패션에 관심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명품 회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명품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마케팅 직원인데 너무 촌스럽고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일하는 분들은 컨설턴트처럼 연구원들은 또 연구원만의 또 스타일들이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업에 맞는 스타일. 내가 어필하고 싶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네. 저는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멀하시고 그리고 또 세련되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튀거나 이러지 네. 않으면서 딱 떨어지는 네. 아주 깔끔하세요. 신사의 품격 나오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자님. 저기 양말 신발 벗었네. 알만하신데. 근데 진짜 저자님 뵈면 네. 정말 그 신사분께 나왔던 윤세아 씨, 탤런트 윤세아 씨를 그렇죠. 이쁘게 더 닮지 않으셨어요? 윤세아 씨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훨씬 나은데. 욕 먹었어요 저. 비교 자료 준비해. 사진 준비됐나요? 비교 자료 준비해. 자, 빨리. 어머 이야.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진짜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았는데요. 진짜 닮았어요. 닮았다니까. 네. 특히 웃으실 때 이 인내. 참고로 왼쪽 분이 탤런트시고요. 오른쪽 분이 저자분이신데 소독이 되기도 하고. 소진쌤이 훨씬 낫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여담입니다. 좋으시죠? 근데 아우 진짜로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제가 근데 좋아하는 탤런트예요. 이 두 분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네. 스타일을 꼭 챙겨갖고 네. 하신다는 거. 저자님과 그다음에 윤세아 씨. 네. 그러니까 웃을 때 그리고 미소도. 비슷하세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인매라든지. 언뜻 든 건데 사실 스타일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모가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뭐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네. 저자님처럼 이렇게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면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외모로 덕분 사례. 엄친딸스럽지 않나요, 우리? 아니, 뭐, 좀 진하게 얘기 나가겠습니다, 아니, 독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독한 게. MC들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적절하게 적절하게 생겼는데 네. 그냥 좀 전문성을 좀 보일 수 있게끔 저는 보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뭐 CEO부터 뭐 다양하게 이제 업종에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때 조금 맞게 스타일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뭐 남자가 오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여성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웃고 그러면 또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그 HR에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을 많이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면접 인터뷰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네네네. 이제 일단 남자의 디테일이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잘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그런 힌트라든가 요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면접 오실 때는 그래도 가장 깔끔하고 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워낙 좀 약간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쪽에 아예 감각이 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요즘에 뭐 클래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좀 코칭을 한번 살짝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네.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뭐 제일 무난한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곤색이라든지 네.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한테 잘 맞는 컬러 있잖아요. 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좀 잘 맞는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한 한 무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한 스타일. 네, 어떤 분들은 뭐 또 주렁주렁 또 뭐 달고 오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막 뭐 자랑하려고 막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명품으로.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제일 꺼려하시는 타입이죠. 네, 그래서 제일 사실은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이 벨트, 남자분들 벨트 있잖아요. 그래요? 네. 벨트인데 배 때문에 그 벨트가 안 보여. 좀 이렇게 들어다 주세요. 보려고 했는데 안 보였어. 어제도 제가 언뜻 그런 분을 한 번 뵀는데요. 명품 벨트, 이렇게 무늬가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나 이런 벨트 했다 그러면 턱하니 이제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그게 제일 보기가 좀 흉하거든요. 그래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조금 이렇게 감추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로고 보이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HR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요, 네. 오늘 그 혹시 뒤에 그 좋아요 공 받으셨죠? 별로 안 좋으신 네. 거예요. 아끼지 마세요. 홍가니까요, 좀 던져주세요. 안 좋으신 거예요. 네, 좀 던져주시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일, 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사의 브랜드와 나의 가치를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회사원이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네.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면 직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직장에 있을 때는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명함이 없어 보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여기를 뭐 저기 맞다 어떻게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기업 IT 회사의 뭐 영업 팀장님이시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등 회사예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뭐 회사도 좋고 1등이고 다 좋은데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직을 하고 싶대요. 돈 좀 준다고 사람 너무 괴롭히고 너무 살벌하고 그래서 나는 좀 편안한 회사를 옮기고 싶다. 내가 실적이 좋았으니까 뭐 당연히 난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사표를 멋지게 던지셨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1등이었으므로 20% 정도는 당연히 업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오셨어요. 그러신데 뭐 1등 회사에서 사실 뭐 실적도 좋으셨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20%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혹시나 찬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 20% 밑에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본인께서 네, 이제 잡서치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잡을 찾지 못하셨어요. 어떤 회사에서 1등인 회사보다 더 연봉을 많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잡을 찾지 못하시고는 1년이 지난 이후에 중견기업에 그때 봤던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받고 이제 들어가신 사례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저 내가 잘나서 이제 성과도 내고 난 어디 가든지 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언제든지 따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 딱 그만두고 한 3개월만 계셔보세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심코 명함을 주면서 이제 다니면 그 사람이 술 먹자, 밥 먹자 이렇게 오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회사를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회사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밥 사고 술 사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만약에 이 내가 뭐 S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이걸 떼어놓고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벤처 회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나를 찾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오면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간이 넓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점점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데. 아까 네. 슬프다.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그럼 그분은 진짜. 그러니까 사실 다시 백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뭐 이직을 생각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사장님은 안 봅니다.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브랜드냐, 내가 네. 정말 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냐. 네.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자기만의 어떤 일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네. 같은 연장선상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직을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이직을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예전 같으면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았을 때는 또 괜찮은데 지금 같을 때는 스스로도 잘 안 옮기시려고 하시겠지만 이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내일부터 이 회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를 안 다니고 다른 대체가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 내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마켓 밸류가 어떻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받고 계시는 연봉이 본인의 마켓 밸류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다 조사하잖아요. 다른 회사랑도 비교도 해보고 뭐 연차별로도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인사팀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좀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연봉의 한 3배, 5배들은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거 정도까지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한번 평가해보면 내일부터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실은 조금 뭐 조직이 크다 보면 좀 프리라이더들도 좀 있고 내가 좀 게을러도 뭐 또 조직은 또 막 굴러가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소규모나 나 혼자 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 네. 우리가 맨날 나가서 치맥 먹으면서 좀 불평불만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데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더 좋은 찬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저 사람 봤을 때 참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스카우트 해오고 싶어. 어떻게든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내 자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막 이직할 곳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오게 하라. 그렇죠. 난 연락이 안 와. 하나 더.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준비 안 하시면 치맥이 소맥되는 거죠. 네. 괜찮죠? 시암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CEO 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 들어보면은 회사 안에서도 좀 준비를 좀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자기의 단점은 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에 쇼를 잘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쇼잉 간혹 우리는 그 쇼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저 사람 겸손하지 못해, 좀 오만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유교적 관습에 좀 저자고 얘기하는데 잘난 척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쇼잉을 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좀 당당하면서 오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쇼를 잘한다라고 했던 내용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뭐 이제 자신을 어필을 잘한다. 예를 들어 발표할 때가 있으면 그걸 뭐 잘하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또 따로 계시잖아요. 네, 스티브 PT를 잡스. 정말 막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 잡스 형. 거기 미국이죠. 네, 그런 분들처럼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우리가 그런 스킬들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사실 뭐 PT의 정말 전설이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영어도 계시고. 잘해, 스티브 네. 잡스. 그러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향을 다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으니까 잘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뭔가 스킬을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내용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진실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은 다 알잖아요. 쟤는 말만 잘하는 애들, 뭐 얘는 뭐 내용을 갖고 있는 애들.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더 찾고 계시니까 그렇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진짜 내공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발표나 이렇게 내세우는 건 저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네, 네.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나보다는 떨어지는데 너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사실 그런 이제 자기 PR을 잘하고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성공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음. 저자님이 생각하실 때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음. 그런 내공적인 부분과 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은지. 두 개를 네.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네. 내공도 아, 가지고 네. 있고 말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예를 들어 영어까지 잘하고 그러면 정말 그 삼박자들이 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컨텐츠 있고 랭귀지 있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이제 보고도 다 잘하고 이런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 더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실력 그게 더 좋고 그냥 보여지는 거는 정말 외국에서나 이럴 때는 뭐 어학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실력이죠. 그분의 장점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컨설팅 회사다.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고객들을 내가 우리 컨텐츠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때 그럴 땐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사내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컨설팅에서나 뭔가 이거를 세일즈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그게 다른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그런 걸 또 전담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전담만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네, 그래서 또 PT 같은 것도 또 자주 해보고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공을 가지고 조금씩 그걸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단지 저 사람이 스킬로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다 조화를 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함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네. 그 이제 여기 계신 PT나 이런 자기 발표, 자기 PR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저자님께 연락을 하면 네. 개인적인 1번. 개인 코칭 가능하세요? 저도 사실은 뭐 네. 그렇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그런 걸 또 따로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PT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거 말 잘하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멘트 조금이라도 네, 해주실 코멘트 네. 같은 거는 네, 해드릴 수가 있어요. 면접하거나 이럴 때는 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 그렇죠. 내일 당장 네. 찾아가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알죠? 자, 네. 그- 사실 워크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디테일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지금 책 10,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말로 이런 것까지 책 파니까 이런 네. 반응이 1,000원 깎아주면은 더 좋아하시겠어요. 막 날라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 책에 이제 라이프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얘기가 풀리고 있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네. 밸런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너무 아름다움에도 놀랬지만 그 디너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게 저는 사실 감명 깊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성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왜 웃어요? 칭찬 진짜 진심으로 책을 다 그게 빨리 읽었어요. 저도. 네. 근데 그만큼 요점을 딱 넣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추격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짧은 게도 임팩트가 그쵸, 확 임팩트가 있죠.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48가지나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한번 성공해보고자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48가지나 있다 보니 그러면 과연 이 48가지를 다 하면 성공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48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작은 책으로 이제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겨우 48가지를 제가 뽑아둔 거거든요. 겨우. 정말 줄이고 지르려가지고 이거는 정말 꼭 있어야 된다는 48가지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가 그 10년이 넘게 봤던 사람들이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48가지를 다 하시면 성공합니다. 제가 100% 개런티예요. 100% 개런티인데요? 100% 개런티. 47개. 안 돼요. 하나에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담배 얘기 나오고 담배. 사실 저 흡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럼 난 모르고 고해성사 하시는데요. 그러면 48개 진짜 앱도 서비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8개를 제 책을 보고 그래서 제 책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거 사실은 서점에서 이렇게 목차만 봐도 여기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책이에요. 특별한 거 없네. 그리고 그렇게 쓱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실천하고 이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게 우리랑 달랐던 게 이런 거죠. 이 48개를 실제로 다 실천을 하고 계셨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달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꺼번에 48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조금 네.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한 세 가지만 네. 저자님 생각하시는 세 가지만 좀 말씀 주신다면? 네. 하나하나 정말 뺄 수가 없지만 그 뭐 연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막 승질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금연입니다. 금연. 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후원자들은요. 막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너나 해라 막 이러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런 애기 때문에 칙칙이를 뿌려줘. 네, 뭐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담배를 한번 피우러 나갔다 오는 시간이 15분 하고 이제 집중하는데 또 5분이 걸린대요. 20분이죠. 그럼 우리 근무 시간 8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하루에 4번만 해도 1시간 20분이 빠지는 거예요. 15%예요. 근데 내가 직원일 때 괜찮은데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야. 근데 직원이 매일 나가서 1시간 20분씩 15%씩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 승진하거나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당장 잘라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 이제 담배 피우러 갔다 오는 시간을 네, 그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추가로 근무해라. 이렇게 15%나 빠지는 시간을 그냥 냅둘 수 없다. 나갔다 올 때마다 카드 체크하고 그 빠진 시간을 더 추가 근무를 해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그 건강보험법에도 제가 오늘 뉴스에서 본 거예요.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가 14%가 더 높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흡연자 쪽이 더 연봉이 높다고요? 아니 건강보험료를 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내야 된대요. 안 그래도 많이 내는데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기업 같은 데들 아주 메이저 대기업들은 지금 아예 전 직원은 이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승진 네, 못 그쵸. 한다. 이미 못 가시고 우리 옆 우리나라에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해 나. 빌딩 앞에서도 피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못 피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트렌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금연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 읽기죠. 일단 우리는 하나씩 했네요, 진짜. 그죠? 네. 네, 그래서 나는 금연을 안 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냐, 뭘 할 거냐, 뭘 얘기해 줄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독서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삐 살아왔는데 직장인들 평균 한 달 읽는 숫자가 1.8권이래요. 이게 2.8권, 2.6권 점점 줄어가고 올해는 2012년에는 1.8권이 나온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고요. 그러면서 술자리는 5배 가는 거예요. 비용도 5배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 꿈이 뭐냐? 나는 CEO가 되는 거래요. 딱 1.8권 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1.8권을 읽고 그리고는 또 젊은 분들은 책도 안 읽으면서 뭐 멘토 찾아다니고 강연 쫓아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러고는 와서 질문해요. 저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신단 말이죠. 그 불안한 거 어쩌라고. 멘토들이 어떻게 해결해줘요?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 우리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멘토를 찾아다니기 전에 딱 책을 100권만 읽어봐라. 100권만. 100권만 읽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네가 하던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저 미래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은 네가 하지 않을 거다.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성장. 시작은 이거는 성남기로. 필수죠. 성남기. 네. 이거는 필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또 많이 책을 추천해 주세요. 또 그러세요. 어떤 책이 감명 깊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감명 깊은 게 있고 내가 감명 깊은 게 있지 본인이 또 그렇다고 감명 깊게 읽은 거 아니거든요. 같은 사람도 또 상황이랑 이거에 따라서 다 그 와닿는 책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오프라인 서점에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섹션별로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책이 내가 지금 와닿는지 그때 네, 책을 집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구나 자체를 그 책을 선정한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책 100권 정도 1년에 읽는 거. 100권? 네. 100권이면은 야, 3일한 거입니다. 네. 3일 4일한 거. 삼일한 거?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좀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 사람들의 뭐 뒷조사라고도 하고 레퍼런스 책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많이 하죠. 저 직원 어때요? 그래서 이직하기 전에 주변 동료, 뭐 상사, 부하 직원, 협력 업체들의 이 사람이 어떤지를 이제 의견을 듣는 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장점이나 이렇게 칭찬을 하기보다는 아주 뭐 비평에는 끝내줘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사람 좋고 뭐 그런데 술 마시면은 뭐 걔네들하고 안 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가 봐. 뭐 좀 뭐 문제 있는 거 맨날 병원 다니고 막 그러는 맨날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니까 가정 생활이 좀 안 좋은지 뭐 기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혼했다 모르겠어 뭐 이러고 그런 말씀들 막 많이 하시고 저도요 저희 회사에 회식을 하면요 네. 화장실 못 가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진짜 화장실 못 가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뭐 이때다 싶은 거죠. 얼마나 디테일한 거 정말 가정생활, 사생활까지 얘기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고맙게 저희가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네. 누군가는 항상 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 이게 좀 너무 우리가 각박하고 좀 살벌하고 좀 이런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요즘 살기가 되게 어렵고 빡빡한데 좀 13년에는 막 단점 다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부족한 거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이런 단점을 얘기하고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너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봐. 더 좀 생각해봐봐. 이렇게 하고 그걸 찾는 게 더 어렵거든요. 남의 장점을 찾는 게. 그래서 남의 장점을 좀 찾아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뭐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꿈이라도 얘기하면 그래? 그거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응원해 볼게. 뭐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평하고 뭐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기보다는 좀 칭찬해 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응원해 주고 좀 저는 이런 번외 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저자님은 그럼 꿈이 간단하게 말씀. 꿈이요? 저는 지금 뭐 책을 썼던 거라 이제 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얘기 듣고 그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오늘 같은 자리. 네. 네. 꼭 한 분씩 만나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여기 있는 거 48가지, 네. 48가지 다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하루에 정말요? 한 가지씩 하면은 48일. 네. 또 하면은 또 되는 거고. 꼭 이렇게 근데 무리하는 계속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 원데이 원 성남디. 예. 원데이 원성남디 괜찮다. 48일 뒤에 만나서요. 근데 사실 정상에서 만납시다. 49일 때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다 이제 끝났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 하고 하나 리셋하면 안 돼요. 이렇게 쌓여야지.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자,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필로그에는 그 행복이라는 챕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공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님이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면서 성공과 성공한 사람 행복하냐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성공과 행복의 어떤 차이 아니면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공과 행복은 이렇게 같다. 성공이 곧 행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성공했구나. 네. 멋진데요. 우리가 자꾸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까먹고 저 뒤에다가 숨겨놨어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는 이제 목표 위주로 가는 거예요. 뭐 팀장이 돼야지, 임원이 돼야지, CEO가 돼야지.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더 앞으로 가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또 더 큰 목표를 자꾸만 세우고 계속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걸어온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끝까지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성취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여기에서 변화를 일으켰을 때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 응원해주고 또 계속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때 감사하고 행복하는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좀 잊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어느 날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런 것도 알면서 여유로움을 좀 가지면서 내 인생에도 좀 조금 여유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목표에 하나하나 다가가면서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조자님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네요. 행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시죠? 이모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만만치 본인 부러운 거 않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일 행복한 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정말 그게 제가 네.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그 온라인으로 지금 고피디님 지금 세부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요구 많이 나올 것 시청자 같은데 질문 받으면 아무튼, 바로 나온다고. 네. 지금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 하나 올렸습니다. 고피디님. 안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여자가 남친이나 남편을 성공하는 남자로 만들기 위한 팁. 사실 이게 이제 성공한 남자의 디테일인데. 성공하는 내 남자의 디테일이 되는 그렇죠. 거죠. 성공하는 내 남자의 맞아, 디테일을 그거 위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역시. 여자분이 남친이나 남편을 성공하는 남자로 만들기 위한 팁. 질문이 뭐 이렇게 어려워. 48가지 시키면 되는 건가? 솔루션이 여기 있어요. 48개. 네. 원데이 원 원데이 원. 왜 이런 질문을 올렸지? 아니 왜냐하면요 이게 남자의 디테일인데 제가 안 본 거야. 세부가 아니라고. 뭘 하긴 해야겠는데. 맞아. 책 안 읽으셨어. 맞아. 네. 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오피디님. 남자분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제 서평을 써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거는 남의 다이어리를 몰래 읽어보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내 남자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세요. 본인이 이제 잡이 있으신 분들도 본인한테 이제 또 실제로 지금 적용을 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막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야 이게 지금 그 직장인들한테 베스트셀러래 그러면서 이렇게 띡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읽고 남자친구 남편도 읽고 그리고 이제 뭐 오빠 동생 아버지 뭐 굉장히 많이 선물하시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하셨는데 너무 좋아하고 먹힌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먹힌다. 네. 그래서 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책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좀 좋아서. 근데 이거 남자친구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겉표지 빼서 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같이 오세요. 아니 그런 거 어때? 자기 사진을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것도 괜찮은데요. 남친 안 봐. 알겠습니다. 저기 그 오프라인 질문 받을게요. 혹시 우리 저자님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혹시 마이크 뒤에 있나요? 네. 여기. 네. 네, 저는 모던보이 이한주입니다. 김소진 작가님하고 패친 한 10번 이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책에 이렇게 표지에 나오는 이 사진하고 실물하고 굉장히 늘 차이가 나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실물이 더 나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만. 사진 버리고. 네, 여기 질문만. 와서 사가지고 방금 다 읽어봤는데 네. 진짜 이 48가지 중에 거의 47가지 정도는 제가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래서 이미 한 가지가 성공하신 뭘까요? 분이에요. 성공한 남자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못 하고 있는 게 아까 안에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런데 화날 상황에서도 칭찬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화날 상황에서 절대 칭찬 못 합니다. 네. 화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정신이시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화날 때 항상 다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미
혼나야 될 일을 한 분들은 이미 내가 혼날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막 망신까지 주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하나도 그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는 이미 잊어버리고 너무 자존심만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여기 이제 사례 나오셨던 분도 그렇지만 칭찬하는 거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야 나는 그때는 더 했어. 너보다 더 심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내공. 누구나 다 화를 내는 상황인데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아. 그거를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이 내공 미안해. 자체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이 사례인데 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이분이 전부 다 팀이 다 똑같이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이분한테는 야. 자기는 혼나본 적도 없고 다른 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을 모시듯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대. 그랬더니 더 미안하고 혼은 다 낼 상황인데 혼을 안 내시니까 더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보통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그런 분 만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정말 많은 그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한테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시겠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예, 저는 대학생이고 이름은 박종혁이고요. 네. 강사님 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행복에 대한 관점, 네. 그 성공과 행복은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행복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자님의 꿈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되게 그러세요? 좋았고 48가지 팁은 제가 다 읽어볼게요. 네. 제 질문은 다른 부분들은 자기가 봤을 때 되게 많이 나와서 참고가 될 만한데 지금 외모하고 스타일 부분 네. 자기의 외모는 어떻게 태어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수 네.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외모를 좀 더 가꾸고 자기 스타일을 찾고 제가 원하는 회사라든지 그 거기에 맞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좀 저자님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모 괜찮으신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중요한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정답이신데? 괜찮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서 제일 여기서 제일 나으시다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팁을 또 얻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이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자꾸 이제 내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트라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패션 쪽에 그러면 도움을 받고 헤어 가서도 좀 내가 스타일 바꿔보고 싶은데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제로 좀 이제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스타일보다는 헤어가 좀 이런 쪽이 더 맞구나. 옷은 내가 후드티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장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스타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패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트라이 해보고 색상도 나한테 맞는 색을 뭐 이제 환한 색도 입어봤다가 뭐 곤색도 입어봤다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밤에 그냥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가 해보고 머리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보고 해서 자기 자신이 나한테 맞는 걸 나만 만족하면 어떡하죠? 내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런 건 자기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코치해주고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자기 스타일을 요즘 뭐 네. 스타일리스트들이 또 많이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남성분들도 전용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어디 이렇게 매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권해주는 대로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안 맞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한번 권해주면은 한번 입어보고 한번 트라이 해보면 생각하지 않았는데 괜찮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더 전문가한테 좀 맡기는 게 더 좋죠.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디자이너 김세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무슨 디자이너요? 춤추는 디자이너. 언제나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저분이 진짜 춤춰요. 네, 알아요. 네.
그럼 다음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책을 계속 봤는데요. 여기 테마 중에 남을 깎아내리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화제거리가 맞아요. 칭찬보다는 험담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담화.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휩쓸리지 않고 회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쵸.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자리에도 많이 가고 한 셋만 모이면 우린 남의 얘기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기하면 일단은 저는 듣고만 있고 제 코멘트는 하지 않아요. 괜히 저도 그냥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나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물어볼 때도 있죠. 저한테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저는 만나보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래요. 제가 그분하고는 또 많은 대화를 안 해봐서요. 몇 번 안 만나봐서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그런 얘기보다는 또 그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너무 나쁜 얘기만 하시면 그럼 그래?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점을 그분의 좋은 점을 던져준다든가 우리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긍정적인 좋은 얘기로 해요. 왜 우리가 모여서 에너지를 나쁜 쪽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 우리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밝은 에너지로 좀 변환시키는 거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죠.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남의 뒷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운 시간에 이 좋은 겨울 저녁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얘기를 또 바꿔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건데 그 하고 계시는 게 HR 관련된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사람 뽑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이제 공정하게 네.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점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물론 화제거리나 이게 좋은 점을 얘기하고 싶으나 또 그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딜레마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자리잖아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비평하거나 이럴 만한 권한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또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이제 구할 때는 그 업무적인 거, 이 사람의 성과가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거기에 맞게 프로페셔널하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평가가 아니고 비평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 교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평가자부터 좀 자질을 키우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정말 내 의견을 제외하고 여기 항목에 맞게 그러면 좀 정말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도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신입사원일 때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역량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년 전 신입사원 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걔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엉망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 사람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질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정확한 거냐. 내가 내린 평가가. 그랬을 땐 또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로 해서 요즘 벤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대박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걔 완전 실력 없는 애였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격이 떨어지고 사람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내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해답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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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그룹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조유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아직 어리지만은 여러 가지 경험한 걸 봐서는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흡연이라는 것이 꼭 그 저자님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셨는데 이게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왜? 그런 서먹한 자리에서 네. 상사나 아니면 동급인 이제 맞아. 서먹한 사람끼리 혹시 너 담배 피냐 이렇게 네네네. 물어보고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물어보고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 선천적으로 흡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타임이 이제 주어지고 네, 네, 네. 다시 돌아왔을 때 네. 그런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흡연하면서 음. 굉장히 친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쓸모 있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겪어보지 네, 않았으니까 네, 네, 부러운 네,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흡연이란 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저는 뭐 일단 대답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 강제적으로 나를 저는 안 고소해라 네. 라고까지 회장님들이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원들 간의 그 시간, 담배 피는 시간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잃기가 싫어서 담배를 끊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간 내게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담배를 계속 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아예 모두가 담배를 피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가 먼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돼 있고 자신이 있고 나한테 포커스가 돼 있으면 남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어떤 상황에 돌아가건 이 시간에 조금 내가 빠져서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은 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남 얘기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업무에 관련된 얘기 하겠지. 그리고 뭐 나는 그 커피 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또 운동 뭐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동료들하고 그 시간을 갖기에는 좀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 그리고 요즘 나가서 담배 피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매력이라고 담배는 하는 건강에 사람이 해로워요. 추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재밌다고 담배 필 때 보통 무슨 얘기 주로 하세요? 회사 막 욕하고 아 네. 너무 힘들잖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해. 근데. 네. 제가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금연은 나중에. 네. 네, 질문은 더 이거 봐 받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저기, 굉장히 예, 싫어하신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번에 휴가를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돼서 이렇게 와. 오게 돼서 와. 정말 와. 휴가 중에. 대표님 책 중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즐겨라라고 네네. 적혀 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대학교를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몰라서 못 가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열심히 생각해보고 책도 많이 읽게 됐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써본다든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과정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자신과의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책도 한 100권 정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옷장을 열면서, 나 옷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생각했듯이 내가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것, 뭔지를 좀 한번 찾아보세요.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 기간이나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집에 와서 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뭐 적어줘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쭉 무슨 맥락이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뭐 게임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책 읽기에 보내는, 친구들 만나는데 보내는지, 뭐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그리고 언제 제일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는지. 저는 무슨 뭐 예를 들어 패션쇼라든가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음악을 들을 때 그런지. 그런 걸 자신의 소리를 자꾸 들어보시는 거예요. 나 지금 흥분되고 있나? 내가 지금 재미없고 있나? 이런 걸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내 심정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쏠려 있는지, 내가 어떤 책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쭉 보면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어디에 쏠려 있구나를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몸의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조만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가 계신다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걸 찾기 좋은 시간이시거든요. 조금 그래도 여유로우니까 좀 나라는 언제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라는 휴가 분기에서 파트타임으로. 네. 아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사실은 저자님께서도 그 14년 동안 지금 HR에 근무하시고 앞으로도 쭉 그쪽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걸 찾기까지 살아온 한 14년 정도를 4번에서 5번 정도 자기 전공이 바뀌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저한테도 도전이 됩니다. 네. 예, 네. 예. 아직 저는 젊습니다. 더 젊으시고요. 부럽습니다. 자 마지막 한 질문. 네. 어. 두 분이니까 두 질문 더 받죠. 네.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HRD 분야에 지금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10년 뒤에는 성공할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성공하는 48가지의 디테일한 면보다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복채를 그래서 HR 분야의 한 전문가로서 트렌드가 이제는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 성공하는 사람의 기준도 조금 변화가 있거나 기업에서 원하는 이 성공한 인재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히스토리들을 조금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직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 튀지 않고 그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죠. 조직 적응력 굉장히 중요했고 성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 찾는 분들은 창의성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뭐 고속 성장하고 어느 정도 껍데기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튀는 인재들이 이제 필요한데 너무나 다 둥글게 되어 있고 다 그 사람이고 다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조직에선 필요한데 신입사원들조차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창의력. 네,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창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요. 그래, 이제는 묻히는 사람들은 조직에 많잖아요. 튀는 인재, 톡톡 튀는 인재, 뭔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절실하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에 뭐 싸이 같은 사람들이 뭐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가수지만 그 친구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고 튀고 그런 거를 활용을 잘하잖아요. 그런 인재들, 뭔가 내가 그 가수다라고 해서 노래만 단지 잘하는 게 아닌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죠. 네, 또 다른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네. 스타일리시하신데요. 네,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스타일 강연 괜찮으신데요? 너무 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청소년 시기에 뭐 피아노 하셨다가 그만두셨다가 뭐 이제 사진이나 아니면 패션이나 하셨다가 큰 갈림길에 있어서 이렇게 턴을 하셨잖아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어떤 자기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력이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러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뭐 이제 물론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큰 판단이 필요할 때 어떤 기준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시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무슨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피아노를 하고 있지? 라는 정말 뭐 너무 그런 생각이었고 사진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졸업하고 뭐 할 거지라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패션을 하러 갔을 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내 이름 걸고 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게 다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게 보니까 왜 와 있지? 라는 질문.
뭘 하려고 하지? 라는 질문들. 내가 그러면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내가 그 패션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R을 정하면서는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말을 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굉장히 잘 조합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HR을 찾으면서 저는 그때 약속했죠. 너무 많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HR은 내 천직이다. 적어도 10년 동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했어요. HR을 선택하면서. 10년하고도 4년 지났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딱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공을 많이 바꿨던 사람인데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는 거 보고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기고 있었구나. 좋아했구나. 그리고 이게 10년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약간 미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즐길 수가 있는 거구나. 일 자체를. 정말 저는 일 자체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하시는 일이 가슴 떨리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굉장히 챌린지한 그 포지션을 받았을 때 이런 사람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고요. 그때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런 걸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던 일도 좋지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나갈 때 가슴이 더 많이 뛰죠 이제.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자, 다음 시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9일, 다음 주 1월 16일에는 김기훈 저자님이 쓰신 거품 청년 스마트 에이전트로 살아남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거든요. 이제 2013년의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월 23일에는 뭐 원체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영만 저자님께서 새 책을 내셨던 체인지에서 나오셔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1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김인백 저자님이 나오셔서 인생 고수의 18가지 지혜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다들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이런 기회가 제가 책을 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책을 내길 잘한 것 같고요.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자님께 박수 드립니다.